저는 건축 인문학 도서 발표 2주차 발표자를 맡게 된 조용률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게 된 책은 세상에 알고 싶은 건축물이 너무도 많은 책인데 유럽 쪽에 그리고 이집트까지 해서 건축물의 양식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순서는 첫 번째로 이집트 건축, 그 다음 진중의 영화 건축인데 여기는 로마랑 그리스가 있겠습니다. 중세 유럽 건축, 근현대 건축이 있지만 중세 유럽까지만 알아보고 그 다음 좀 복잡해서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는 피라미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와 호르스 신전으로 알아보는 이집트 신전의 구조, 아누신더 신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직선 경사로 설은 피라미드의 한 면에 직선으로 경사를 설치해서 올라가는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 거리는 짧지만 힘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두 번째 나선 경사로 설은 직선 경사로 설과 반대로 피라미드를 여러 바퀴 돌아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거리는 길어지지만 한 거리를 가는데 힘이 덜 듭니다. 지그재그 경사로설은 피라미드의 한 면에 지그재그로 경사로를 설치해서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직선 경사로설보다는 더 거리가 길지만 나선 경사로설보다는 더 거리가 짧습니다. 직선 나선 경사로설은 나선 경사로설에 가깝지만 몇 바퀴 돌지 않고 바로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호르스 신전에서 이집트의 신전들의 구조를 대표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뜰이 나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주실이 나오는데 다주실은 기둥을 나란히 세워서 천장을 받치는 형식의 방입니다. 그 다음 성주실은 신의 행렬을 할 때 신이 타는 성주를 넣어두기 위해 만든 방입니다. 성주는 원래 지성소 안에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주실이 따로 생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주는 신이 타는 가마입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가 나오는데 이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신성한 방입니다. 아두신베 신전은 크게 두 곳으로 나뉩니다. 대신전과 소신전입니다. 대신전은 태양신 라를 위해 만든 신전이고 소신전은 네페르타리 여신을 위해 만든 신전입니다. 대신전의 구조를 살펴보자면 이렇게 안불신전입니다. 아까 호르스 신전에서 말했던 듯이 구조는 일직선으로 쭉 사람들을 안쪽으로 유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해가 지게 되면 햇빛이 방끝까지 도달하게 되어 있으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아부신베 신전을 조각조각 떼어서 옮기게 된 후 1년에 단 2번밖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로 넘어가서 오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더는 각각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오니아식이 예시를 들어서 오더의 구조를 살펴보자면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이 부분은 코니스, 처마를 뜻하고 그 아래는 프리즈입니다. 이 네모난 장식이 있는 것이 장식뒤, 즉 프리즈입니다. 그 아래에는 아키트레이브, 들보고 그 아래는 캐피털, 기둥머리입니다. 기둥머리가 이 세 가지 오더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 아래에 샤프트가 있습니다. 코니스와 프리즈, 아키트레이브를 통틀어서 엔타블리처라고 부릅니다. 로마에서는 아치, 볼트, 동에 대해 알아볼 거고 그 다음 바실리카식과 집중식, 여러가지 돔, 콜로세움, 판테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치는 이것처럼 동그랗게 쌓아서 위에 있는 힘을 양옆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아치가 터널처럼 길게 늘어져 있으면 그것을 볼트라고 부릅니다. 또는 아치를 회전시키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걸 돔이라고 부릅니다. 바실리카식과 집중식, 여기 보이는 이 수도원은 바실리카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는 교회나 성당이 전부 바실리카식일 겁니다. 앞에서 말한 사람을 쭉쭉 늘어져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식은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주로 원형으로 되어 있고 바깥쪽에서 가운데를 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로 세배당에 많이 쓰입니다. 여러 종류의 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모난 기단 위에 팔각형으로 기단을 한 번 더 쌓고 그 위에 돔을 설치한 것이 스킨치 돔입니다. 펜덴티브 돔은 이 위에는 가리고 이렇게 돔을 만든 후 사방으로 뚫어놓은 것이 펜덴티브입니다. 펜덴티브의 윗부분을 자르고 돔을 설치한 것이 펜덴티브 돔입니다. 트럼프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네모난 기단 위에 돔을 올린 후 사방으로 점점 작아지는 아치를 설치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사방의 절반을 자른 원뿔들이 설치가 됩니다. 콜로세움은 고대의 원형 극장입니다. 로마 제국을 유지하려면 수많은 인력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력들이 노동만 하면 반발이 아주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거리와 오락을 제공합니다. 빵과 서커스로 비유되는 먹을거리와 오락, 그 중에서 콜로세움은 오락에 포함됩니다. 콜로세움이란 극장은 그리스와는 다릅니다. 그리스는 움푹 파인 자연적 지형에다가 아레나, 즉 무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관중석을 설치했지만 로마에서는 가운데에 아레나를 설치하고 그 위로 점점 높아지는 현대 경기장과 같은 인공적인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오더와 아치를 함께 쓰었습니다. 아까 발표했듯이 아치를 쓰므로써 구조적으로는 충분했지만 뭔가 좀 더 고급스러운 것을 로마인들은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살짝 보이는 것처럼 아치를 놓고 그 가운데에 기둥을 놓았습니다. 구조를 봤을 때 아까 말했듯이 여기는 아레나라고 불리는 무대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더 질이 안 좋아집니다. 여기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재료가 안 좋아지고 결국 맨 위는 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판테온은 두 번째로 큰 돔입니다. 첫 번째 니치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벽에 돔을 반으로 자르는 만큼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조각상을 넣는 것인데 판테온의 니치는 특히 굴곡이 큽니다. 건축 기법은 아까 말했던 아치와 오더를 더한 것을 쓰고 로마 콘크리트를 이용한 기법을 사용하는데 양옆에 벽을 놓고 그 사이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벽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일단 고대가 지나면서 볼트가 변했습니다. 원래 볼트는 무제로 되어 있어서 신전에 천장에 많이 쓰였지만 석조 볼트가 등장하면서 터널 형태의 볼트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교차 볼트가 생겼습니다. 교차 볼트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두 개의 볼트를 교차시키고 그 교차되는 부분만 잘라서 여러 개를 연속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연속시키면 추력이 상쇄되고 이음매가 상당히 매끄러워지게 됩니다. 일단 아치는 참두 아치로 변했습니다. 말 그대로 끝이 굉장히 뾰족합니다. 이 아치로 볼트를 만들고 그 볼트로 교차 볼트를 만든 것이 교차 리브 볼트인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플라잉 버트레스, 우리말로 하면 공중부벽입니다. 고딕에서는 가는 기둥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딕의 미는 가볍고 우아하고 자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이 얇아야 해서 아치를 설치해 무게를 분산시키고 이 벽을 두껍게 함으로써 가는 기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차르트르 대성당으로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꼭대기에 장식이 달려있고 유명한 스테인드 글라스 중에 하나인 장미창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치되어 있는 아치들은 롬바르드 밴드의 변형입니다. 롬바르드 밴드는 여러 가지 모양의 작은 아치를 설치하고 그것을 이어서 장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또한 여기 문이 3개 있는 것 또한 화려함을 중시했던 고딕에 매우 맞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